독일산 배터리의 승부수, 폭스바겐 잘츠기터 공장 가동. 독일 자동차 산업의 명운을 건 전기차 배터리 내재와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폭스바겐은 니더작센주 잘츠기터의 자회사 파워코의 첫 배터리 생산 기지를 가동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수준의 청정 환경을 갖춘 이곳에서 배터리 셀을 직접 개발 생산합니다. 이번 행보는 아시아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며, 올리버 블룸의 CEO는 이를 유럽 제조사 최초의 독립적 생산체제 구축이라 강조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최대 40%를 차지해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힙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데, 현재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의 70%는 중국이 독점하고 있고, 유럽 내 생산 물량의 97%조차 아시아 기업이 점유해 토종 기업의 입지는 좁은 상태입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과 복잡한 규제 등 독일 특유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이유는 18억 유로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하며 배터리 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잘츠기터를 시작으로 스페인과 캐나다에도 추가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중국과의 격차를 좁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산 배터리의 성공 여부가 향후 유럽 자동차 시장의 재도약 가능성을 가를 전망입니다. 흔들리는 미텔슈탄트 독일 중소기업의 2025년 순환시대. 2025년 독일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의 안팎의 거센 풍랑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고비용 구조화 규제에,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복 관세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계량기 업체 비처르바는 세르비아로 생산지를 옮겼으나 미국의 추가 관세 타격은 피하지 못했으며, 포장설비 기업 모스카는 단축 근무를 시행하며 독일 본사의 투자 대신 미국 현지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가스비급 등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도자기 업체 카흘라는 에너지 절감과 결속으로 사투 중이며, 기계 제조사 그라이프 벨룩스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섰고, 와이너리들은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 관세 부담을 수입업자와 분담하는 고육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경제 변화를 공언했으나 현장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라이의 경제부 장관은 자기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혁신을 약속한 상태이지만, 기업들은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법을 찾아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듯 독일 중소기업의 2025년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투지와 회복력을 보여준 해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독일산 제품의 경쟁력은 기술 혁신과 규제 철폐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텔레콤 콜체크 도입 전화 사기 차단망 넓힌다. 독일 최대 이동통신사 도이체 텔레콤이 사기 전화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콜체크로 명명된 이 서비스는 텔레콤 네트워크 고객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도 사기나 불법 행위 연루 번호가 수신되면 화면에 경고 문구를 띄우는데, 주의 사기 가능성 이라는 문구는 독일 내는 물론 해외 발신 의심 전화에도 표시됩니다. 특히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인접국에서 걸려오는 사기 전화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보다폰에 이어 텔레콤까지 도입하며 독일 내 주요 통신사의 보안 대응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먼저 시스템을 도입한 보다폰은 현재까지 약 5천만 건의 경고를 발송하는 성과를 냈는데, 경고가 표시된 전화의 수신율은 12%에 불과해 사기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신사 경고 시스템과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뺏긴 휴일 돌려달라. 독일 2026년 대체 공휴일 논란. 2026년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독일 정치권에서 대체 휴무제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내년에는 독일 통일의 날 10월 3일과 제2성탄절 12월 26일 등 여러 공휴일이 토요일이며, 여기에 세계 여성의 날과 종교개혁일 등 지역별 공휴일도 줄줄이 일요일과 겹칠 예정입니다. 이에 녹색당 티몬 디체누스 의원은 공휴일이 사라지는 것은 노동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휴식이 기업 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유럽 인접국들처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좌파당 역시 이미 85개국 이상이 시행 중인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기민기사연합 등 보수 진영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했으며, 중소기업 경제연합 기타 코네만 대표는 휴일 하루 증가 시 약 86억 유로의 손실을 경고했습니다. 사용자 단체들도 독일은 이미 연차 휴가가 많고 무급 노동일이 적다며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종교개혁일 등 특정 공휴일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보수층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끌어올 독일 펀드 가동 1,300억 유로 투자 마중물. 독일 정부가 위축된 민간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300억 유로 규모의 독일 펀드를 출범했습니다. 이 펀드는 직접 지출 대신 정부 보증과 저리대출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은 이를 통해 총 1,300억 유로의 자본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에너지 전환, 첨단 기술, 산업 현대화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특히 자금난을 겪는 딥테크, 바이오텍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투자 공세의 핵심 축이 될 전망입니다. 독일 펀드는 단일 펀드가 아니라 여러 금융 플랫폼과 기존 기금을 아우르는 포괄적 구조인데, 히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원자재 펀드도 이틀 안에서 확장 운영됩니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민간 자본 유치를 서두르고 있는데, 실무 운영은 국책은행인 독일채권은행이 맡아 전문적인 금융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산업계는 투자 위험 분담이라는 정부의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실제 실행 속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이의 경제부 장관은 민간 자본을 혁신 현장으로 유도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수년간 이어진 경제 정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닦을 계획입니다.